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8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허가 건수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발표된 것들, 즉 건축업자들이 좀 금리 인상이 다가오니까 눈치를 보면서 조금 신청을 적게 하고 허가도 좀 적게 나온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 레드북 소매 판매인데요. 벌써 3주째 마이너스입니다. 연단위로 쳤을 때 이제 뭐 기저효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미국 경제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둘째 주부터 요 상태니까 약 3개월 뒤에 10월달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여러가지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포함이 되어 발표될 텐데, 그때쯤 되면 이제 지금도 선행 지표들은 다 침체인지 연착륙인지 그 사이에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좀 그래서 다들 내년 초나 3분기, 4분기죠. 3분기는 아니고 그때쯤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보면 상당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매번 기자회견 때마다 똑같은 톤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튼 상당히 지금 뭔가 어떤 분기점의 초입에 들어선 시장입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역시 금리 전망이 이쪽 뱅킹 사이드 쪽에서는 또 틀리죠. 그래서 인하 불가하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목요일날 발표된 이 지표는 횡보로 맞습니다. 장기 채권 뭐 일본 영향도 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요즘 뭐 현찰 들고 집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 그러고요. 아직도 여전히 자금 유동성이 되게 풍부한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리스나 렌트 쪽은 조금씩 둔화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아직 많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절대값으로 보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데, 얘는 대도시 주택가격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근데 월 단위로 보면 주택가격 지수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을 찍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아주 어프로프리에이트하다고, 그냥 적절하다고, 그냥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그 정도 가격 찍고 올라오는 것은 괜찮다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보면 이제 경기가 사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상당히 사실 실물 경제는 좋은 현상이죠. 시장 가격 올라가고 정책 당국에서도 그 정도는 이 정도 금리에서 올라가는 게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런 주택이나 부동산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되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파월 의장도 좀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GDP인데요. 코로나 때 이런 지표는 뭐 제외하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것도 쭉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3.2에서 2.6 갔다가 2.0으로. 원래 이 정도의 예상치가, 이 정도 이렇게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정도 뭐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지표 뜨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다들 이제 침체는 오지 않는다고, 연준의 실무당국자들도 다들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다고 파월 의장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GDP도 다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계속 이런 침체 없을 거라는 걸로 봤고, 그래서 계속 뭐 하여튼 시장은 상승했는데, 네, 지금은 가치가 너무 높은 수준까지 이미 주식시장이 먼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뒤따라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 지난 금요일에 상승 백그라운드였던 개인 소비 물가 지수입니다. 0.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월 단위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이 먹혀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되게 기분 좋게 그런 말을 하셨죠. 개인 소비 물가 지수를 연 단위로 봐도 이렇게 쭉 어쨌든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장은 뭐 이 정도면 네, 뭐 골디락스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골디락스가 누가 언론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 소비 물가 지수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은 뭐 어치브 했다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침체 없이 살아간다기보다는 시장이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다음으로 고용 비용 지수인데요. 임금이 향후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걸 잘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얘도 지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때 뭐 이민 정책 이런 것들 다 코로나 때 완전 금지시켰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민자들도 들어오고, 여러 쪽에서 또 임금이 조금 스펙트럼 쪽에서 낮은 쪽에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네,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 비용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다음으로 일단 뭐 생산성이나 레이버 코스트도 결국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쪽도 조금씩은 이제 상승률이 줄어들어서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다음으로 핵심 내구재 주문이고 2-3년 정도 이 정도면 보통 뭐 한 100만원 넘어가는 그런 상품들이죠. 얘가 올랐습니다. 참 마트 중심의 그런 소비 지표랑 이런 주문 지표하고 시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0.% 단위니까 뭐 등락을 한다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표랑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수입 지표인데요. 꾸준히 0.3, 0.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파월은 아무 상관 안 한다고 그랬고요.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얘는 뭐 얼마든지 올라가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얘도 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고용 비용 지수나 이런 것처럼 상승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0.6에서 0.4 밴드에서 이제 뭐 0.4에서 0.3 밴드까지 수치가 이렇게 마지막에 정정되면서 좀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는 당연히 수입이 늘고 물가가 내려가니까 소비도 줄어들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늘어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소비가 이렇게 어쨌거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서 이 부분 늘어나면 중산층의 어떤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올라가 주겠죠.
네, 다음은 2년물 채권 선물 시장인데 파월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고 한 후로 조금 올라갔다가 옆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표는 앞으로 이제 금리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파월이 침체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막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근데 연착륙 침체 0% 단위에서만 가도 뭐 일단 침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침체가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확장세도 아니고 축소세도 아닌 경제 성장률이 0%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뭐 골디락스 이런 쪽으로 해서 지표가 PC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파월의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금리 결정을 한다고 받아들이고, 그 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낮게 나오니까. 근데 물가 지표라는 건 항상 양면이 있죠. 이게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가 점점 둔화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일단 상승하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의 기업 가치들이 이렇게 고평가 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20배, 30배, 옛날에는 14에서 18배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유동성 커지면서 둘 다 상승하는 쪽으로 뭐 움직이겠죠. 어떤 적절한 가치 평가하는 계산도 그렇고. 그런데 시장은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워낙에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26만 2천 건까지 갔던 미결제 약정이 순식간에 25만 2천 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뭐 선물에서 숏 커버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하락 배팅했다가 상승 배팅으로, 아니면 손절하고 물가지표 하락하면서 가장 큰 요인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8월 첫째 주는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요. 이후로는 뭐 파월의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비이성적 구간에 예측했던 또 급등락하는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일단 한번 위로 상승하고 좀 조정받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 가격은 지금 에너지가 반등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반등하고 있고, 파월은 이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다. 그러면 얘랑 얘는, 상품과 부동산은 파월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은 거죠. 아주 굿띵이라고. 서비스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그런 금리가 연말에 고점을 찍을 것이고 25년까지 유지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3번 중에 올려야 한 번인데 금리 인상이 거의 종착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금리에서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그런 이익이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다음 주는 생산성과 고용이 발표되는데 대부분 인플레가 낮아지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둘 다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 지표가 지금 상승률이 감소해서 하락으로 돌아선 지표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10월달에 중요 지표에 합산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쯤, 그 이전까지는 뭐 하락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침체와 연착륙 사이에 지금 어딘가에 있고요. 시장은 고평가된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종목, 그래서 가장 안전적으로 이 상황에서 굳이 손절 칠 필요 없이, 마이너스 가질 필요 없이 배당도 받고,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금융주나 다른 헬스케어 섹터에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정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